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진짜 불장이라 할 정도로 열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기권에도 입지 좋은 곳들은 뭐 시작하자마자 완판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식산업센터가 뭔데,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게 줄을 서야 되는 거냐, 미리 대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지금 가장 핫한 투자 상품 하면은 단연 1순위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걸까,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매력이 되겠고요. 투자 매력 첫 번째는 일단 주택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 이미 폭등했습니다. 최근 2년, 3년 사이에 정말 뭐 2배 뛴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이제 갱신하면서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강북 지역도 이제 웬만해서는 다 10억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 당연히 아파트 투자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주택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보다 저렴하다고는 했지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지식산업센터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뭐 2억대, 3억대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빌라 당연히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중도금 대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중도금 대출은 웬만해선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 시에는 이자가 고객한테는 무이자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은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잔금 대출, 잔금 시의 대출은 70%내, 80%내, 90%내 뭐 말들이 많습니다.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대답합니다. 실입주 기업은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90% 이상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80%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신용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다, 3등급 이상이다 할 경우에 80%까지 받는 거고, 그보다 조금 낮다 하실 경우에는 뭐 75, 뭐 7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대출이 이만큼 적용된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뭐 40%, 5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잔금 대출도 안 나오죠. 그래서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택,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제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이제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로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나게 됩니다. 이제 공장 용도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주택이 뭐 지금 주택에 뭐 몇 개가 있고 대출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지식산업센터고, 이거는 지식산업센터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금의 중과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분양받게 되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상대로 임대를 놓게 됩니다. 회사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기업이 입주해서 1, 2년 안에 이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2년 안에 이사 나가는 경우는 소규모 업체, 1인, 2인 창업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일어서거나 빨리 망해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보통 5년 내지 10년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개인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월세 연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데, 그에 반해 기업은
월세 연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임대를 놓으면 됩니다. 내가 특별히 뭘 해줘야 되거나 신경 쓸 거 거의 없습니다. 왜냐, 기업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이제 사용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 의무는 있다고 이제 작성을 하겠죠. 특이하게 넣는 거고, 기업이 알아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꾸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주택처럼 뭐 도배니 장판이니 뭐 보일러가 고장났네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은 몇백이 올랐네, 몇천이 올랐네가 아니라 정말 면적 단위로 가기 때문에 뭐 억대로 오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처로 정말 가장 적합한 곳은 지식산업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몰랐던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러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구나,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